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추장민입니다. 오늘 한중 환경산업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한국의 기후위기 실태 및 전망, 한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계획의 추진 경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입니다. 먼저 한국의 기후위기 실태와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실태는 기후변화 경향과 극한 기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같이 기후변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지난 30년간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1도씩 그리고 한반도 전체는 1.2도씩 상승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강수량은 72mm 증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또한 극한 기상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왼쪽 지도와 사진은 2020년 여름에 발생한 홍수 피해 지역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은 극심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붉은색 막대는 지난 20년간 폭염 일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5, 6년 사이에 폭염 일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점원H에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181개국에 대해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후위험 지수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중간 정도인 87위입니다. 2020년에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평가 전망 보고서에서 밝힌 2021년부터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 전망에 따르면 저탄소 시나리오와 고탄소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연평균 기온이나 강수량, 극한 고온 현상, 극한 강수량 및 극한 강수 일수의 증가와 변화폭에서 저탄소 시나리오와 고탄소 시나리오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미래의 중후반부에 갈수록 급격히 강수량과 변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변화폭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타겟이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이후에 2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이죠.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작년에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7,960만 톤으로 2020년 잠정치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회복과 이동량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전 세계 평균 증가율 5.7%보다는 낮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86.9%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왼쪽 그래프와 같이 다시 증가하여 악화되었으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GDP 10억 원당 배출량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GDP 15억 원당 배출량이 점점 개선되는 것은 산업구조의 전환이랄지 기술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1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더 많은 감축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발표의 세 번째 부분으로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계획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 선언에서부터 올해 2020년 환경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탄소 중립 업무 발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탄소 중립 정책과 계획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국가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비전으로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 3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주요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이행기구인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둘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민관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인 동위원회는 탄소 중립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 총 14개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과 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계획은 법률 제정을 통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21년 8월에 제정된 한국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핵심은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35%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탄소 중립에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중요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2021년 10월에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하여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 40%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86번째 국정과제와 세 번째 국정과제가 바로 탄소 중립 정책에 해당됩니다. 먼저 86번째 국정과제는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을 마련으로 녹색 경제를 전환한다입니다. 과제 목표는 첫째,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둘째, 녹색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녹색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두 가지로 과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제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탄소무역 장벽 대응, 지역 국민 탄소중립 실천, 녹색분류체계 보완, 녹색산업 기술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과제 목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 적극 활용이며 주요 과제 내용은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방패물 관리, 원자력 안전 확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변화는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30 NDC의 목표는 준수하되 부문별 감축 방안을 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문별 감축 방안의 변화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하여 2030 NDC 감축 목표를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비중을 얼마나 상향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을 전망해 보면 첫째, 2030 NDC 40% 감축 목표는 불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원자력 비중 상향을 통한 에너지 믹스 재구성 등 탄소 중립 감축 수단 및 정책은 수정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 7월에 한국의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탄소 중립 관련 업무 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 추진 과제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이행으로 설정하고 세 가지 주요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실행 과제는 과학적 실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등 원전 확대, 그리고 재생 합리화 등 발전 부분 온실가스 가능량을 확충하여 감축 여유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여유분을 건물이나 폐기물과 같은 민생 등에 활용하여 2023년 3월까지 부문별 탄소 감축 목표를 합리화, 즉 부문별 감축 목표 조정을 통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행 과제는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켜 민간 투자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전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행 과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탄소 무역 장벽 극복 돌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율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배출권 거래 제도를 고도화하고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늘어난 할당 수입을 기술 개발과 다배출 업종 기업의 감축을 지원하는 우선 투자로 산업 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린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계획을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중국의 참석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탄소 중립 분야 양국의 환경산업 협력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